우리 민법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요만큼 하면 되니까. 좀 국어적 능력도 조금 키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고, 객관식은 제가 지금 계속 기출주문을 다 내보니까 그림으로 나오나요? 문장으로 나오나요? 문장으로 나와요. 제가 설명할 때는 값을 어쩌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그럼 이해는 해.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그래 놓고서 문제 풀려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들으시고서 그냥 요걸로 끝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 부분을 문제 내는 거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아까처럼 문장으로 나오니까 그 문장도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편하게 내질 않아요. 출제자들은 이제 자꾸 난이도를 높이니까 꽈서 낸다. 꽈서 자꾸 문장을 막 뒤틀고 뭐하고 해가지고 함정도 파놓고,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자꾸 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 그림을 너무 중요시 하더라고. 물론 필요한데 그림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 특히 문장 분석력을 키우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르시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문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를 찾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럼 주어 찾으면 동사가 연결이 되겠죠. 요거에 따라서 이게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상대방 목적어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자꾸 반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요. 반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법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해 볼게요. 이 상황을 제가 주어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주어라면 똑같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여러분은 저한테 강의를 듣는다라고 동사를 바꿔놔야 되겠죠. 그럼 그 두 개의 문장은 이 상황을 똑같이 설명한 거니까 두 개의 문장은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법에서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공부할 때는 한 개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왜? 교과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아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민법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자꾸 하시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판례를 배우시니까. 판례는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있지 비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내는 거예요. 결국 민법은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특히 객관식이니까, 흑백 논리니까 이놈이냐 저놈이냐, 맞냐 틀리냐, 유효냐 무효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나열해봐라 하는 문제는 이제 뒤쪽에 2차 과목에서 공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요. 공법이나 이런데. 공법은 국가와 국민들의 관계니까, 국가에서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거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게 내용들을. 그래서 그쪽은 숫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외울 것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얘기할 거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옳으냐를 정해놓은 거니까. 그럼 흑백 논리는, 자, 이 세상이 흑하고 백밖에 없대요. 그럼 흑과 백을 구별하래.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민법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흑도 외우시고 백도 외우실 거예요? 아니죠. 한쪽만 외워두면 될 거 아니에요. 흑만 외워놓으면 흑 아닌 것은 백이지. 백만 외워놓으면 백 아닌 것은 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잘 이용하면 우리 민법의 공부량이 굉장히 쉬워져. 자, 예를 들어 10명의 친구가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데 10명 친구 중에 딱 시험을 봤는데 3명만 합격을 했대요. 그럼 10명의 친구의 이름들이 쭉 있겠지. 그러면 합격했으면 나머지는 뭐 한 거예요? 불합격이지. 둘 중에 하나지. 비긴 사람은 없다고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 중에서 누구 이름을 대놓고선 얘는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걸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합격한 사람 3사람 있고,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7명. 그럼 교과서는 그걸 다 써준단 말이에요. 누구는 불합격했고 누구는 합격했고 이렇게 써서 우리 보고 이제 공부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불합격한 사람 7명 쫙 또 외우시고, 또 합격한 사람 또 3명 또 다 외우시고, 그리고 막상 시험 문제 내니까 또 2개가 헷갈려 버리고, 그래서 틀리시고,
그런 공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니까. 아니에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민법에서. 그럼 우리는 7명과 3명 중에서는 이거 외우시는 게 훨씬 낫지. 그럼 3명 뭐 누구 이름 해볼까요? 뭐 일단 재현이는 써야지. 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할까요? 창환이. 그 다음에 학교는 우리 수연이. 자, 재현이, 창환이, 수연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교과서에는 이름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굳이 막 밑줄 치면서 외울 이유는 없고 일단은 이 사람들부터 이름을 외워놔야죠. 그럼 만일에 요 셋만 이름을 외웠다고 칩시다. 그럼 문제를 보니까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가 혁준이라는 사람은 합격했냐 안 했냐 물어봤어요.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지. 그러면 제가 혁준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해도 맞춰야지. 왜? 어차피 문제는 요 10 중에서 낼 거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외운 것의 뭐는? 반대는 불합격이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자꾸 하시면 이 우리 민법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습하셔요. 예.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공부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요만큼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조금 시간 되면 얘들도 살짝 보면 돼요. 아주 안 보면 또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탁 나오면은 당황해 하니까. 그냥 근데 처음부터 이 10사람들을 합격 불합격 해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리고 자꾸 외울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덮고 다른 거 공부하면서 이게 다 섞여버린다니까. 까먹어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힘든 게 까먹는 건데 어차피 까먹는 거 먼저 정확하게 한쪽만 잡아놓으시라는 거지. 그런 공부하고 있으면은 조금 우리 민법은 쉽게 접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4가지가 뭘까요? 그러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제가 나눠드린 것은 버리지 마시고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그냥 막 외우고 뭐 하려고만 해. 그렇게 해서는 1년 내에 될 수가 없어요. 민법 하기도.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도 그래요. 문제도 제가 이제 쭉 해서 뭐 문제를 내면은 자 아까도 했어요. X 주택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하는데 문제를 냈으면 문제 써진 거하고 지문에 써진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 주택이면 땅도 샀을 거 아니냐? 보통 그렇지. 주택만 사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시험에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꾸 땅을 생각하면서 그럼 땅은 어떻게 되고 뭐하고 막 문제를 혼자 만들고 지문을 만들면서 문제 내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시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론 현실에서는 주택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주택만 살 수도 있어요. 땅만 살 수도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2개 다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가 해봤다고 주택만 집만 사는 사람이 어딨냐? 땅도 사지. 이래 놓고서는 써주지도 않은 걸 본인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푸시더라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법은 법대로 써진 대로만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다른 것은 서로 연관시키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일단. 예외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원칙을 잡아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적 능력을 키우면서 반대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런 습관 들이시면 민법이 빨리 좀 접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